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. 또 시장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해주실지 곧장 만나뵙고 인사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금리 인하 이슈가 또 전달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뉴욕장에서 전달받았는데 우리 장과는 좀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.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? 미국장하고 우리나라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. 미국장은 아시겠지만 그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하면서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고요. 그 상황 속에서 그 실업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전부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했고요.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죠.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 무역 분쟁에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 있고요. 어제 미국장이 소폭 상승했어요. 장중한테 거의 한 200포인트 이상 빠지다가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는 참 재미난 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습니다. 또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. 그 뉴욕 연은 총재인데요. 이 사람이 지금 금리 인하는 예방적 차원이다,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빨리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이때까지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적 대응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. 예방적 대응을 한 적은 없죠. 근데 지금 예방적 대응은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건데 이게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경제 현상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적절한 결과가 나서 대응을 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. 그래서 이게 맞아서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올라오고 경제가 살아서 시장을 끌어준다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틀려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시장이 문제가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소진되고 없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윌리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비둘기적 발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장은 미지의 세계로 진입을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기대치를 올리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사실 더 투자하는데 꺼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어저께 윌리엄스 발언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빠지다 올라왔지만 추세를 또 돌파하거나 하진 않았어요.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. 기술적 분석도 이게 보여지죠. 기술적 분석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쭉 그어놨었죠. 그래서 여기서 한번 윗꼬리 맞고 밀렸고 또 올라가다가 여기서 또 맞고 밀렸다가 돌파를 했어요. 돌파를 했더니 제가 마지막 선으로 일봉에 그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를 맞고 밀렸는데 이 추세 연장선 위에서 아래꼬리가 올랐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갇혀있는 상태예요. 이제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가 깨지면 슈팅이 되는 거예요. 오버슈팅이 되는 거고 이게 안 깨지고 버티서 돌파가 되면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월봉사 27,800 이게 보이는 거죠.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중요한 구간 안에 갇혀 있는데 이걸 또 결국 금리나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거죠. 결국 행동으로 갈 것 같다.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를 때 금리나 기대감을 올렸지만 요 정도서부터는 뭐냐면 금리나 폭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금리나 폭이 사실 확실치 않죠. 0.25 정도로 줄어든 상태인데 역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. 사실은 지금은 금리 인하감도 중요하지만 그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이 골마가고 있거든요.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해석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. 이렇게 됐는데 미국과 중국 협상이 안 되면 그때는 이게 방어가 될까요?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. 그만큼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어떤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달에 금리 인하가 정말 돼야 합니다. 7월 30일, 30일 사이에 금리 인하가 안 되면 상당히 난폭한 장이 올 수 있죠. 왜냐하면 기대치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8월 기대치 갖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. 왜냐하면 가파르게 주가를 끌어올렸으니까요. 또 우리나라도 금리를 선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또한 있다 정도 해석하시면 맞지 않을까.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두리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가는지를 봐야 되겠죠. 돌파가 되느냐, 밑으로 하향 돌파가 되느냐. 자,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. 그러나 연준 내부에서는 일단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일단 외통수로 금리 인하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이 현상이
결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가져올지는 말일 정도 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국내 경제가요 10년 만에 그 최악의 성장을 가져와요. 국내 최악의 성장을 가져오는데 이게 이제 탈피를 좀 빨리 해야 되죠. 그래서 아마도 금리 인하를 어저께 한 것 같죠. 깜짝 인하를 했는데 너무 아쉬운 것은 금리 인하를 가지고 시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렸다는 거. 물론 성장률이 어떻게 돌려 세울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겠죠. 문제는 뭐냐면 이 성장률이 왜 왔냐가 더 중요하죠. 그래서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돼요. 그래야 정말 시장이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외부적인 것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죠.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견뎌냈었어요. 견뎌냈었는데 갑자기 돌출 양상이라는 게 일본과의 보복 무역 뭐 이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. 규제.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미국, 중국, 일본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만 가장 가깝게 일어난 일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. 일본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성장률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.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. 하나는 뭐냐면 금리 인하 또 하겠구나. 왜? 명분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금리 인하 또 하나 한 번 하겠구나. 두 번째, 수출을 경상수 적자였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원달러는 일정 바운드가 더 이상 밀리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시장의 수급적으로 어떻게 이동해 나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세 번째에서 수급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외국인들이 사실 매수를 해요. 매수를 요즘 계속 매수를 합니다. 제가 일자별로 이렇게 쭉 올린 건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패턴이 있어요. 외국인이 선물 매수나 현물 매수를 동시에 해주고 기관에서 연기금이 사면 됩니다. 근데 지금 종합을 보시면요. 외국인이 선물은 별로 안 사요. 근데 기금에서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이게 추세적으로 나온다면 일단 반등은 됩니다. 근데 추세적이지 않으면 또 혼조세가 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 기관 중에 연기금의 매수가 꼭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 시장 대응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